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앞부분에 만들어진 비구름 때문에 제주는 태풍이 오기도 전에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비닐하우스 앞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고 인근의 농경지도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시간당 84mm의 강한 비가 쏟아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저지대 주택에는 곳곳에 물이 들어차 주민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9시 반인가? 그때부터 물이 들어오는데 완전 내 창이에요. 완전 번만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농가 이쪽에 전부 다 침수였고요. 무릎 위로 물이 차가지고 차는 통행이 할 수 없었고. 제주에는 태풍이 오기도 전에 한라산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시와 서귀포 등 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용강동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고립돼 운전자가 119에 구조됐고 서귀포시 서호동에서도 운전자 1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하몰이 운진항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한때 고립됐고 하천 인근 도로 곳곳이 출입 통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신호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20건이 넘는 비바람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기상특보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일부 여객선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제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장시간 머물다가 제주로 향하는 다소 특이한 진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곧 태풍을 맞게 될 제주에서는 현재 중국 상하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제 상하이 제주도민회의 정경현 부회장이 현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한 마땅루에 나와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이곳 주변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두 번째 태풍을 맞는 상하이시는 태풍의 규모가 비교적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상하이 동부 해안 100여 킬로미터 바깥에서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태풍보다 그 규모가 크고 더군다나 상해 근접 이후에 약간 그 속도가 느려져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서 상하이시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기는 했지만 일부 저지대 침수와 가로수 일부가 부러지고 도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는 경미한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하이 시정부는 13일 오후부터 14일을 임시 휴교일로 정해서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고 위험 지역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 모두 13일 오후부터 임시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번 정저우 지하철 침수 사고로 이번 태풍에는 특별히 지하시설이 밀접한 지하철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상하이의 푸동 지역도 일부 저지대는 침수되었고 도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그나마 가까운 상태라 푸동 해안 지역 저지대 1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푸동 국제공항과 홍차오 국제공항도 13일 오후부터 결항 상태에서 14일 오후부터는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제주 상하이를 운행하는 춘추항공은 13일 결항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교민분들이 고향 방문을 포기한 상황인데 항상 태풍이 제주로 향할 때마다 많은 걱정 속에 고향 가족들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이제 태풍 찬투는 제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다가오는 태풍도 잘 대비하시고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기시기를 이곳 상하이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가위 풍성하게 맞으시기를 이곳 상하이에 있는 모든 제주 교민들이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이 제주도민회 부회장 정경현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12명, 어제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4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0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입도객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2명은 서귀포시 대정초 집단 감염과 연관돼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64.9%, 접종 완료율은 39%입니다. 지난 주말 서귀포 시내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30대 관광객이 숨졌는데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법과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만연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귀포 시내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량이 움직이고 운전자가 황급히 다시 차에 타자마자 차량은 주차장 문을 뚫고 7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다른 기계식 주차장의 상황은 어떤지 제주 시내 한 공영 주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차 관리인이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계를 조작하고 감독합니다. 입출차할 때는 주차 관련들이 직접 차량을 입력을 하고 출차할 때도 입력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도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고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관리 업체 해가지고 매월 정기 검사 받고 있고 정밀 안전 검사는 저희 올해 6월 달에 다 검사 받았고. 공영 주차장은 상황이 나은 편.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 사설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을 찾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 관리라고 따로는 없어요. 알아서 다 하시실 거예요. 관련법에 따르면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련 교육을 수료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 썼던 거라서 겁나서 괜히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런 건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안전 규정도 문제입니다. 출입문 강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난 3월 자동차 추락을 막는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기존 건물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설치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보면 저 스티커 붙여져 있잖아요. 기대지 말라고. 그냥 그 정도로 약한 거죠. 그럼 왜 기대지 말라고 했겠어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사망 등의 중대 사고로 이어진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30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도 큰데요. 지역 특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전통 방식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가공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경남 하동의 6차 가공 기업을 소개합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입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느라 김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전국 각지로 보내야 하는 상자들이 쌓여 창고도 비좁을 정도. 일반 김과 다르게 하동의 특산물인 녹차에 명란 젓갈을 조합한 하동 녹차 명란 김입니다. 민간 요리 연구가인 권자연 대표가 지난 6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직접 개발했습니다. 녹차만 뿌려보니까 그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맛을 내기 시작했지. 내가 이제 명란이라든지 집에서 직접 뿌려서 구워보고 맛보고 이제 그런 시련이 있었죠. 매실청과 전통 장류, 발효 녹차 등 한국 토종 발효 음식을 연구하는 이곳은 하동의 특산물 재배부터 발효, 가공, 제품화까지 대표가 직접 챙기는 게 원칙. 전통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개발한 제품만 20여 가지.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 2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 하반기부턴 수도권 대형 매장도 공략해 벌써 지난해 연매출을 넘어 연말까지 6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하동 녹차 명란 김입니다. 맛보세요. 맛보세요 하고 줬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이걸 찾으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제품화하며 해외 6개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이 기업은 기부와 지역 어르신, 장애인 고용 같은 사회 환원도 꾸준히 이어가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가 여전히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비구름대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가끔씩 종일 내리겠습니다. 2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산지인 진달래밭에는 약 687mm, 서귀포는 332mm 등의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와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배수로 점검 등 감전사고와 자동차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하이 동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이 동풍을 타고 서귀포 남서쪽 먼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텐데요. 제주도는 모레인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이 태풍이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모레 낮 동안 남해안을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풍의 중심과 가까워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강도가 중 정도를 유지한 채 이동할 텐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꺾이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세력인데요. 주변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비바람도 거센 비도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태풍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에도 강풍이 몰아치면서 현재 남쪽 먼바다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23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5도, 남부 지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난 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추석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의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 55살 김모 씨에 대해 공범과의 관계와 범행 방법 등을 토대로 살인교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9년 8, 9월쯤 누군가의 지시로 동갑내기 손모 씨와 이 변호사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11월 5일 새벽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은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고 손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막고 친환경적 도시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친환경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추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도의 난개발은 지금껏 이곳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할 때에는 친환경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지역 정치를 내건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예비 후보에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매진한 박찬식 공동대표를 선정했습니다. 또 도의원 예비 후보에는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과 박건도 제주청년 커뮤니티 공간 걸어서 4층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후보 검증과 회원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공식 후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섭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내년 초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3월 KMI 한국의학연구소와 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실무 절차를 진행해 그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마쳤으며 운영은 한국의학연구소가 맡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연장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성산읍 일대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조처를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성산리와 오조리, 온평리 등 5만 3천여 필지, 107.61제곱킬로미터이며 지난 2015년 지정된 뒤 한 차례 연장이 결정돼 기한 만료를 2달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